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취업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의 재질로 보면은 가장 재질이 나쁜 것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취업 사기라고 할 것입니다. 생계형이고 생활 밀착형 범죄로서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자괴감까지 들게 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사기는 대부분 불법 허위 과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다단계 형식으로 물품을 강매를 하거나 구직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나 현금 체크카드, 대포 폰을 발급받아서 범행에 악용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불러낸 다음에 강제로 물건을 강매하게 하는 취업 사기로서 불법 다단계 취업 사기가 있습니다. 취업 사기 유형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기도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불법 다단계 취업 사기일 것입니다. 이 유형은 실제로도 가장 강력한 취업 사기입니다. 오래전에 잘 알려진 음아대학생이라는 유행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불법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서 대학생들이 합숙을 하면서 불법 다단계 판매에 종사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2011년 당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학생이 약 한 5천여 명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서로가 감시하고 친구들을 계속 끌어들여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피해 액수가 250억 원 정도로 된 것으로 그때 조사돼요. 그리고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악용하는 취업 사기입니다. 요즘 인터넷 취업 사이트는 구직자에게 회사의 채용 정보만 제공하던 예전과는 달리 구직자가 올린 이력서만을 보고서도 회사가 채용 관련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취업 사이트는 최대한 많은 회사가 가입을 해야 수입도 많이 발생하고 채용의 장도 넓어지기 때문에 가입하는 회사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을 하기보다는 어떤 회사든지 많이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가입한 회사들은 보다 편리하게 구직자들이 공개 구직을 해놓은 이력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업 사이트에 방치된 시스템 때문에 취업 사기 업체들이 구직자들 이력서를 함부로 열람한 뒤에 이것을 연락하거나 또는 범죄에 악용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사이트가 오히려 범죄에 악용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구직자들도 취업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한 회사의 상호가 생소해도 따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면접에 응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방식의 취업 사기에 당한 구직자들은 면접을 보고 나서도 합격했다는 말에 속아서 불법 다단계 영업에 빠져들거나 금품을 갈취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자들의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대다수의 취업 사이트들은 이런 사고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나 지하철의 채용 전단지를 이용한 취업 사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평생 직장, 고수입 보장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채용 전단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신주나 지하철 출입문 근처에 붙여놓고 합니다. 눈에 잘 띄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저런 문구를 보고 누가 저것만 보고 연락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의외로 그런 전단 문구에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보는 구직자들도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구직자들보다는 장년층의 구직자가 채용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 직장이라는 광고 문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의 채용 전단지에도 혹시나 해서 괜히 연락을 해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이런 문구가 사실이고 정말 괜찮은 회사가 구인 광고를 낸 거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평생 직장이고 고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좋은 조건이 가능한 직장에서 특별한 재능도 없는 사람 아무나 무조건 채용한다는 구인 광고를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모두 전단지를 통해서 연락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취업 사기인 것입니다. 결국 물건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인 전단 광고의 사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취업 사기에 당하는 한 여성분의 실제 사례인데요. 취업을 믿기로 한 사기의 아주 극단적인 신뢰입니다. 광고분
분야의 취업 준비를 해오던 이 여성분은 신문에서 반가운 구인 광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땡땡 기획이라고 하는 광고회사의 사모집 광고를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서둘러서 응시 원서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제 가슴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에 응하라는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날짜에 사무실에 가서 간단한 면접을 또 치릅니다. 근데 이 회사 사장은 세부 면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여성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조금 의심스럽긴 했는데 광고 업무의 특성상 면접도 까다롭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따라 나선 것이 이 여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의 길이 되어 말았습니다. 사장은 정규직 광고 서비스 사원으로 채용이 되려면 술 마시는 일 같은 특별 면접이 필요하다면서 이 여성을 끌고 다니면서 술자리를 2차, 3차 다닙니다. 그러다 이제 밤이 늦어지니까 이 여성을 차에 태우고 북한산 근처 공터로 가서 차 안에서 2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 중에는 응시자의 돈을 직접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그럴듯하게 속여서 등록비를 내게 한 후에 떼먹거나 물품을 떼안기거나 또 그 대금을 취업자가 대신 지불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어려워서 계속 취업 준비를 하던 한 취준생이 조간신문에 사모집 광고를 보고 회사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광고에 기획실 근무, 기본급 250만 원, 해외 연수 가능, 주 5일 근무 아주 이런 솔깃한 내용의 회사 이름, 연락처까지 기재된 것에서 응시 원서를 냅니다. 근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에 합격을 하고 출근하라 그러는 날짜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 출근하는 첫날 그 회사에서 정식 사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애사심을 시험해 보겠다면서 물품을 300만 원어치를 팔아오라는 거죠. 이 취준생은 함께 입사한 다른 입사 동기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이 회사에 우리가 정식 직원이 돼보자 말하면서 돈 300만 원을 각자 자기 주머니에서 주고 정규직으로 일해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물품 대금을 받은 회사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발령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건을 팔아서 수당만 받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뒤늦게 이 회사의 취업 사기에 당한 걸 알아챈 이 취준생과 입사 동기들은 물건을 전부 반납하고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거절하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회사와 회사의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얻어내서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서는 A씨가 있었는데 대형마트의 사무직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로부터 취업증을 만들어야 하니까 통장과 체크카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A씨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사기꾼 일당들은 또 A씨에게 또 통장과 체크카드까지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A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은행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결과 대포통장 사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해서 피해를 막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수강생들에게만 하이난 항공에 채용 면접 기회를 준다. 이런 가짜 채용 광고를 내고 1인당 180만 원의 교육 등록금을 100명이 넘는 지망생들한테서부터 받아 챙긴 그런 사건입니다. 채용 절차가 갑자기 중단돼 버렸고 나중에 확인된 사실인데 이 학원이 협약을 맺은 곳은 하이난 항공도 아니고 정식 노선도 없는 소규모 항공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 역시 취업 사기에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아주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취업 준비생과 실업자를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그 금품을 갈취해갖고 편취한 그런 취업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면서 취준생과 실직자들 또 부모들한테 약 20명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갖고 약 1년에 걸쳐서 12억 원 정도를 챙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취업 알선비 명목 돈을 요구하면서 한 명당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뜯어내고 갈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기꾼 A씨는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사내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끌어들여서 채용 과정도 만들고 피해자 중 일부는 면접까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명하게 하는 아주 그런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 면접 이후에도 이 사기꾼 A씨는 입사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취업을 시켜준다면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고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사기꾼들이 취업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연봉이 한 5천만 원씩은 넘으니까 한 4천만 원, 8천만 원 이 정도 커미션은 줘도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취업을 준비하던 그 취준생 B씨는 온라인 취업 카페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 화폐 일종이죠.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당은 이 B씨에게 코인 거래자를 만나서 서류에 서명만 받고 현금만 받아오면 된다, 이제 그런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B씨는 아무 의심도 없이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코인 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B씨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전달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사기 사건으로 모두가 체포되면서 B씨도 같은 공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돼갖고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또 심부름센터 택배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글을 내걸고 위챗 아이디를 통해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당 50만 원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믿기로 유인을 하는데, 고수익 보장, 고액의 보수, 자유로운 시간 보장, 단순 현금 전달 심부름,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도박 자금 같은 것을 인출금 해주면은 일당 50만 원을 준다면서 젊은 친구들을 유혹합니다. 단순 심부름이라고 유혹해서 구직자가 업무 대행 심부름 하겠다는 답글을 게시하면은 보이스피싱 이 조직들이 현금 수령 후 중국으로 송금을 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구직 희망자가 전화번호, 신상 정보를 올리면은 고액 일당 제시하는 것과 함께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지시하면서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속여서 등록비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은 실적을 인정해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해준다고 하거나, 또 여성들이나 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성적 희롱을 하기도 하고, 전공 외에 교양 업무가 필요하다면 교육비를 또 지불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취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자격증을 따면은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학원비를 요구하는 그런 뻔한 사기 수법입니다. 출입증을 만드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 이런 사건들도 사회 초년생들이나 가정주부들, 중장년층의 노인들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용 공고에 과장된 문구는 꼭 의심해야 됩니다. 취업 사기 업체들이 가장 잘 쓰는 말들은 평생 직장, 고소득 보장, 주 5일 근무, 해외 연수 가능,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평생 직장, 고소득, 고임금, 고액 연봉 등과 같은 말들에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말을 자주 바꾸는 기업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사 전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연봉에 관해서 말이 달라진다든지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대로 된 회사라면 면접을 보러 온 사람한테 면접비, 교통비 10대는 못 줄지언정 채용을 해줄 것이니 돈을 달라는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을 했다면 원본과 동일한 근로계약서 한부와 채용 공고된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하고 그걸 챙겨줘야 됩니다. 채용 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 인터넷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만 보냈는데 합격 통보를 해왔다면은 일단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방문하기 전에는 개인정보나 관공서에서 받은 정보, 또 은행 관련 서류는 어떤 서류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개인을 대신하거나 대리해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번째, 업체에서 구직자에게 먼저 접근해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업체를 방문해서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들의 취업을 알아봐 주겠다면서 접근해오는 경우도 일단은 의심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회사에서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서 접근해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사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회사
근로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채용 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 시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입니다. 직업안정법, 허위 광고 등의 금지에 관할 법률에 보면은 제18조, 제19조, 제28조, 제30조, 33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직업 소개 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 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직업안정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적으로 취업사기는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사기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사기에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만약에 당했다면 신속히 진정 고발 신고를 해서 피해를 줄이거나 막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모든 사기꾼들이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